인혁의 라디오,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예비맘입니다. 사실 너무 털어놓고 싶은 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말이 두서없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우깁니다. 그래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부 첫 신혼부터 결혼 1년차까지 시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었습니다. 친정가는 차로 4시간 거리. 자주 만나기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사람들이 좋은 시댁 만났다고 할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정에 2-3달에 한 번 가고 시댁은 한 달에 2번 가는데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만큼 잘해주셨거든요. 결혼 2년차. 제 직장 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시댁과 차로 2시간, 친정과 차로 2시간 걸리는 중간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갔고 친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양가에 똑같이 방문하여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전보다 자주 못 보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뵀으니까요. 결혼 3년차 올해 5월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께서 아주 힘들어하셔서 제가 못 가는 주엔 남편만이라도 따로 방문해서 달래드리곤 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추석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둘이 움직이냐, 혼자니 내가 움직이겠다 하시며 명절 전날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랴부랴 기차표 예매해드리고 전날 바로 오신다니 명절 장도 저랑 남편이 다 보고 재료 손질까지 다 해놓고 어머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제 간단하게 볶거나 지지거나 끓이거나만 하면 되게 칼질은 필요 없게 다 준비를 해놨죠. 어머니께서 오시자마자 기차 타고 오느라 힘이 너무 드셔서 안 되겠다고 하시며 답답했다고 산책을 다녀오고 싶다고 남편만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시겠다고 나갔습니다. 내일이 명절인데 낮에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음식을 저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또 멍청하게 하다 보면 오시겠지. 기차에 사람도 많아서 답답했을 거야. 길을 모르니 남편이 따라가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며 혼자 음식을 다 했고 어머님과 남편은 저녁을 먹을 때쯤에 음식이 이미 거의 다 준비된 시간쯤에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 혼자 고생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녁 먹고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전 좀 쉬라고 웃고 있는데 시어머니 첫마디, 우리 아들 너희 친정 가서도 설거지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니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거니와 저 혼자 명절 요리했으니 남편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본인 입으로 하겠다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으나 웃으며 에이 오빠는 우리 집에 오면 저보다 오빠를 친정에서 더 좋아해요 하며 넘겼습니다. 남편이 설거지가 끝나고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명절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기차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남편이 데려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남편은 제 친정도 가야 하니 명절 당일날 모셔다 드리고 다시 바로 올라오겠다라고 했고 저도 부모님께 명절날 늦게나 친정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운전은 어차피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명절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신 어머님은 아침 운동으로 어제 남편과 돌았던 산책길을 다시 도신다며 나가셨고 저랑 남편은 아침 명절상을 준비를 했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침상도 제사상도 어머님 없이 저와 남편 둘이서 차렸습니다. 아침이 다 됐을 즈음 어머님이 오셨고 제사 후 같이 밥을 먹고 준비를 해서 같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죠. 명절이라 평상시에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거의 4시간은 걸린 것 같네요. 그런데 가는 내내 어머님께서 명절날 막히는데 굳이 왔다 갔다 해야 하나? 내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요일까지 쉬는데 굳이 빨리 가야 하나? 장모님 보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안 돼? 하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운전 길게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집도 있는데 하루 자고 아침에 출발하면 얼마나 좋니? 하면서 계속 자고 가길 바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어머님 기차 타고 가시면 그날 바로 친정 갔다가 하루 자고 바로 돌아와서 하루는 둘이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도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니네 엄마 아빠는 네 아버님 장례식에도 봤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직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었고 뭣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또 혼자가 되셨으니 저희 부모님이 장례 예절이나 절차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거였고, 오셔서 마음 편히 저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걸 본 거라고 하다니. 그것도 시댁 집안일 때문에 오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 자기 장모님이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도와주신 건데 감사하다는 보답도 못했는데 명절 인사라도 일찍 드려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은 뒤에서 계속 엄마는 이제 혼자인데 아들도 멀리 살고 나 혼자 쓸쓸하게 있고 하루 더 있다 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를 구박하고 하면서 내내 말씀하시더군요. 더는 그런 말이 듣기 싫은 저는 중간에 화장실 핑계로 차를 세웠고 남편에게 그냥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자고, 둘 다 스트레스 받느니 그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미안하다고 대신 친정에서 가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쉴 수 있게 자기가 혼자 운전하겠다고 했고, 어머니께 자고 간다고 하자마자 바로 궁시렁 중단, 뒤에서 주무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를 또 붙잡습니다. 형님과 시매부님이 거의 도착했다고 같이 밥만 먹고 가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냐고 하며 밥만 먹고 가라, 밥 먹는 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않냐, 짐 정리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올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다 되도록 오질 않습니다. 남편도 이제 가야겠다고 뭐 일이 안 오냐고 하는데도 거의 다 왔단다, 방금 통화했다, 좀만 더 있어봐라 하면서 계속 붙잡으셨고 결국 형님은 2시가 다 돼서 오셨습니다. 형님께 왜 이리 늦으셨냐고 차가 많이 막혔냐고 하니까 저희 다 친정 가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유있게 놀면서 왔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께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밥만 먹고 빠지자는 생각에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가 아침에 TV를 봤는데 요즘 명절엔 각각 자기네 집에 가는 사람도 많다더라, 굳이 아들이 장인네까지 먼 거리 운전까지 해서 가야 하냐, 우리 집에 왔으면 됐지, 완전 애를 잡고 사는구나 라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참을 수 없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며 명절 준비도 내가 다 했는데 내 엄마 아빠도 못 보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너나 이런 취급받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했니?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고 바로 차로 갔고 남편은 바로 따라와서 우선 진정하고 친정부터 가자,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 하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고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굳이 연락 안 해도 된다, 이건 어머님이 말실수한 거니 제가 용서할 때까지 굳이 먼저 연락해서 챙길 필요 없다, 명절도 이제 각자 지내고 싶으면 넌 친정 가라, 난 시댁 갔다가 장인 장모님 보고 싶을 때 알아서 갈게 라며 약속을 했고, 가는 길에 시매부님께 자취정을 남편이 이야기를 했고 시매부님께서도 형님에게 이야기하겠다, 제가 많이 힘들었을 테니 위로해주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도 시댁에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시댁에서도 남편하고만 가끔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남편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댁에 들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이고 제 고민은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부부 여태까지 노력했으나 오지 않았던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오게 되었습니다. 8주차 심장 소리도 들었고 저희 부모님께는 알려서 이미 축하를 받은 뒤죠. 아직 시댁에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남편 카톡에서 보면 남편이 어머님께 이건 이런 말은 정말 잘못된 거다, 어머님께서 잘못한 게 맞다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님은 제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을 우습게 보니까 중간에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엄청 힘들매 가진 아기고 아직은 초인데 괜히 알렸다가 시어머니 연락와서 폭언으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싶어 아직 임신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전 아직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위에 글도 순화해서 말한 거지 중간중간 저희 부모님을 낮추고 말하는 것도 엄청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을 들었기에 먼저 저보고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 거고요. 아이를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를 얻은 거니까요. 어쨌든 아기도 보여줘야 할 테고 남편에게 잘못한 건 아니고 연을 끄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저도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와중에 아기 이야기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제가 굽히고 들어가기 싫습니다.
전 정말 모욕적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혁의 한마디. 글을 읽고 보니 남편은 그래도 쓰니 편이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기 때문에 맞으실 수밖에 없다는 건데 남편에게 말해서 쓰니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어떠신가요? 벌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과받지 못하면 아기 데리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웬만하면 굽히고 들어가겠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굽히고 들어가면 왠지 더 할 것으로 보이네요. 모욕적이라는 생각까지 한 거 보니까요.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남편이 중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쓰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혁의 라디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사연을 읽고